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저쪽 반에서 수업하다가 끊긴 줄 모르고 살렸더니 10분 20분 그래서 못 보내줘 이번엔. 그래서 자 다시 여기부터 제곱 길이 빼는 경우는 둘 다 양수란 전제가 있을 때 이때 비교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는데 양수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a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수라면. 제곱 길이 뺐을 때 0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숫자가 같다. 제곱 길이 빼봤는데 음수가 나온다면 b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3학년으로 생각하면 루트 3하고 루트 5하고 누가 크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무리수라는 이 숫자를 배운 다음에 크기 비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 크기를 보여줄 때는 둘 다 양수니까 얘 제곱한 3하고 얘 제곱한 5하고 봤을 때 얘가 크니까 이게 더 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둘 다 양수라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해본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뭐 자주 쓰는 방법이 아니니까. 아시죠? 빼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무조건. 근데 양수라는 게 확실하다면 이런 방법도 유효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이런 방법도 유효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 A 나누기 B를 해봤을 때 이 값이 1보다 큰 숫자가 나온다면 누가 큰 거야? A가 크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눠봤을 때 1이 나온다면 이거 같은 수구나. 나눠봤는데 1보다 작은 양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B가 더 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가장 기초 부분은 부등식이라는 게 뭘 구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부등식에 그걸 하기 위해서 성질은, 기본 성질들은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고, 또 부등호 기호를 하다 보면 크기 비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필요한 사람 찍어 두시고 나는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됐습니까? 아직? 어디서 나왔더니 야 사진 찍게 고개 좀 숙여봐 막 이러면서 뒤에서. 자 그러면 이건 지울게.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한두 문제 해볼게요. 두 문제밖에 없네. 하나만 하자. 561번 문제를 만났어. 얘네가 부등식을 푸는 것 자체보다 이런 놈들 더. 561번 실수 AB에 대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라고 조금 더 만약에 일단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얘는 아무 느낌이 없이 봤을 수 있어. 실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굳이 써준 이유는 실수는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되는 수죠. 크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 AB 이렇게 써줘야 이제 이런 부등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다음 중 무조건 성립하는 놈을 써봐라. 1번 자, 이건 참이 될까요? 아니면 참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죠.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주었으면 그 부등식 그대로 성립해야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죠. 네,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자, 아까 말로 했던 걸 한번 표현을 보라. 자, 두 번째 A 더하기 B가 2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성립하는 식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맞죠?
쓰지 말고. 이거는 틀린 표현이죠. 만약에 굳이 쓰자면 여기를 갖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양변에 B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여기 요 식에서 주어진 부등식에 같은 수를 더하면 부등식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돼 있으므로 실제로는 A 더하기 B가 2B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는 항상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봐. 숫자로 예를 들어 생각해도 괜찮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야. 그럼 이쪽이 크거나 같은 숫자의 표현이 맞죠? 그럼 이건 역수를 취했다는 뜻인데 이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때요? 그대로 성립하지. 자, 그러면 둘 다 양수끼리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2고 얘가 3이야. 그럼 역수를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현상이죠. 그럼 둘 다 음수일 때는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봤을 때가 요게 성립하는 거니까 요거 역수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나요? 둘 중에 누가 커? 왼쪽. 자, 결론을 좀 낼 수 있을까? 내가 숫자로 예를 들었는데 부호가 반대인 두 숫자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라면 역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역수를 취했을 때 그 크기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둘 다 양이든 둘 다 음인 경우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다른 부호 숫자라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전체로는 무조건 맞다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참거짓 따질 때는 무조건 맞아야 참인 거야. 아닌 경우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건 거짓이라고 읽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 4번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4 마이너스 3분의 B 더하기 4.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요 경우로부터 요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걸 만드는 과정도 한번 봐봐. 먼저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부등식의 성질상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져.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만드는 거야. 아, 3으로 양변을 나누는군요.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데 양변 홀추 이렇게요. 그럼 양변을 양수 3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요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4씩 더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4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B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요 부등호 방향이 변할 리는 없으니까 요렇게 되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참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A제곱과 B제곱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둘 다 양수끼리 관계라면 어떨까요? A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경우가 나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여기 2가 있고 3이 있어. 그러면 제곱하면 누가 큰? B 부동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둘 다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양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3분의 1하고 2분의 1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1이 되고 원래 이제 이쪽이니까 9분의 1이 되고 여기는 4분의 1이 되죠.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있는 게 맞죠? 둘 다 음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이쪽이 큰 수예요. 그럼 이쪽은 제곱해서 쓰게 되면 9가 되고 여기는 4가 돼.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맞지. 오케이. 그렇다면 양수, 이 둘 다 양수인 경우라면 부동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게 맞지만 둘 다 음수인 경우 부동호 방향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가 음이라면, 예를 들면 재수 좋게 이렇게 됐다면 제곱을 해도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수가 있었다.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바뀌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갔어? A보다 B가 크다고 할 때, 크거나 같다고 할 때 제곱했을 때도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보장할 수도 없죠. 거짓. 자, 그래서 561번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제인데 부등식의 기본 성질과 크기 비교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써놓고 지나간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안 생길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차라리 이렇게 그냥 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쉬운데 거짓인 것 중에 성립하지 않는 예를 생각해보는 연습은 한 번씩 해두시라고. 그래서 맞냐 틀리냐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요 부분 발리에 있는 거랑 요 발리에 있는 거는 꼭 한 번은 써보기 바람. 자, 이건 뭐 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 칠판에 나와서 풀어볼 한 사람을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아, 내가 그럼 풀라고 하는 부등식을 먼저 써줄 텐데 풀만하다 싶으면 손 드시고 풀기 싫어 그러면 옆에 있는 짝과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최종 우승자를 결정해서 나와서 푸는 걸로. 자, 부등식 1차 부등식입니다. 서술형이고요. 요거를 풀어라 라고 문제를 냈어. 서술형 작성이고요. 지원자 없나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된다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니까 결정을 좀 하죠. 오케이. 가위바위보. 정현이랑 규호랑 가위바위보. 진이랑 지은이랑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승기하고 민기 가위바위보. 요 두 명 가위바위보. 거기 둘이 가위바위보. 진 사람들 손들어. 규 야비하게 이겼어. 그래서 맞아. 자, 그러면 진 사람 둘이 가위바위보. 두 번 연속이야. 여긴 진 사람 누구? 또. 그러면 지은이랑 가위바위보. 마지막 기회야. 결승까지 말고. 두 명은 여기 둘이 가위바위보. 그러면 지은아 마지막 결정전이야. 승기랑 가위바위보. 와. 지은아 왜 이래? 남자 주먹이지. 스포츠야 이거. 그럼 여기 마지막 남은 게 지우고 그럼 나랑 해야겠네? 네? 네, 나랑 했네. 가위바위보. 그럼 이제 지은이랑 나랑 결승인데 내가 지면 내가 풀 거고요. 네가 진다면 근데 연속 4번 지는 건 16분의 1 확률을 통과하는 거니까 운이 대단한 사람이야. 긴장되네 이거. 가위바위보.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나와서 풀어주시고 풀 수 있는 만큼 쓰시면 됩니다. 설명 따로 필요 없고 네가 그냥 푸는 대로 쭉 써버려. 이거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 문제 시험에 났을 거야. 벌써 기본이 돼 있네. 좋아. 원하는 게 그거였어. 좋아요. 나를 보는 건 다 풀었다고 하는 건가요? 아직 남았습니다. A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마무리 잘 하셔야 돼. 다 됐어.
이거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 쭉 풀겠습니다.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요. 자, 힌트. A가 0이 된다면 저렇게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처럼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수한 해가 생긴다. 부등식에서 특수한 해가 어떤 형태를 특수한 해라고 할까요? 원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여기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맞췄어요. 애초에 그냥 다 풀었어요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양수, 음수 구별 없이 그럼 안 되고 어쨌든 두 개 잘했는데 그러면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답 쓰면 되고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답 쓰면 되고 그다음에 그럼 0일 수도 있으니까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부등식에서 해가 특수하다는 게 어떤 꼴이냐면 이런 거야. A가 0이면 생각해보면 이걸 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지. 그죠? 근데 여기는 x값이 뭐가 되든 좌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지. 그럼 0이 b보다 크다가 성립하게 되려면 또는 성립하지 않으려면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쪽은 무조건 0이니까 이제 b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동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야. 첫 번째, b가 양수라면 그러면 0x가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은 무조건 0인데 그게 양수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그때 뭐라고 쓸 거냐고. 이 부등식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죠. 무조건 안 맞는 경우. 그때를 이렇게 씁니다. 만족하는 x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b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b가 0인 경우면 0x 이쪽에 0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을 텐데 그럼 0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성립하나요? 그것도 안 되죠. 이것도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b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0x가 b보다 크다 할 때 0이 음수보다 크다. 이건 어때요? 0이 음수보다 크다. 이 부등식. 맞아요. 무조건 성립하겠지. 그 무조건 성립한다에 해당되는 개념의 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범위를 쓰는 거지만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다는데 그 다 된다를 범위로 쓰게 얘네가 쓸 수 없으니까 요렇게 씁니다. 만약 여기가 는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면 는이 붙은 상태라면 얘도 사실은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다 된다.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기본으로만 할게.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때 이 앞에 x 앞에 계수가 숫자라고 나와 있으면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분명히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쓰거나 바꿔 쓰거나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 x 앞에 계수가 문자로 들어 있을 때는 반드시 나누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한다. 됐죠? 이게 1차 부등식 푸는 기본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거 이외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지웁니다. 자, 유형 2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리 배운 대로 합시다. 이제 563.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실력이기 때문에 그냥 563번 풀 때 내 설명을 그냥 쳐다보지 않고 같은 속도로 풀어나가는 사람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대신 이거 칠판 봐 하는 데는 무조건 보시고 같은 속도로 풀 수 있다면 한번 풀고 선생님이 푼 거랑 답을 비교를 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A보다 B가 더 크답니다. 이때 AX 더하기 3B 작다 3A 더하기 B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등식 성질대로 쓰면 되는데 이제 2항이라는 개념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2항으로 처리할게요. 이때도 아마 2항에서 X로 묶어서 썼을 테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a-b로 나누어야 되는데 문자로 이걸 나눌 때는 얘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b가 더 크답니다. 그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다면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줬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여긴 3에 a 빼기 b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겠죠.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답을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라. 그럼 이제 여기 푼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저렇게 답을 쓰지? 저렇게 쓸 수 있나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음수로 나눈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자꾸 붙이는 사람이 있어. 이 음수의 역할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에 영향을 준 거지 이 나누는 값에 영향을 줘서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음수 자체니까 얘가. 그래서 그냥 얘랑 약분이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3 이렇게 써야 되지 음수로 나온다고 여기다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급하게 풀다가 답을 잘못 쓰는 사람 생기니까 혹시 마이너스 붙였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나눈 형태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565번을 풀어볼게요. 그게 아까 풀었던 1차 부등식 그 문제의 대표 예니까. 자, 565번 역시 마찬가지 풀 수 있는 사람 바로 정리해서 a제곱 빼기 a 빼기 2x 이렇게 되고 a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a는 m일 때 해가 모든 실수이고 그 다음에 a가 n일 때 해가 없다로 답을 쓴다. 자, 그렇게 되는 mn에 대해서 뭐 m 세제곱 빼기 n 세제곱을 값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일단 풀 때는 아까처럼 그냥 서술형 개념으로 한번 써볼 테니까. 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가 인수분해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맞을 거야. 이것도 다 중학교 때 푼 거야.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x a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얘가 양인지 음인지 또는 얘가 양인지 음인지 결정하려면 얘네들이 0이 되는 위치를 한번 보라고. 얘가 0이 되려면 a가 얼마인 거죠? 2죠. 그럼 수직선상에 a 값이라고 생각하면 a가 2인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게 0이 되게 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실제 전체 a 값에 대한 걸 써야 되긴 하는데 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구간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선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a 범위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여기일 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제 이거는 금방 찾는데 그냥 전체 그냥 풀 버전으로 이 서술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양이야 음이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죠? 음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2 같은 거 생각해봐. 음이죠. 그럼 전체의 곱은 양이죠. 그러면 이 양변을 이걸로 나눴을 때 x 할 때 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리고 a-2 a 플러스 1 분의 a 플러스 1 그럼 요거는 약분이 되니까 a-2 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랑 관계없는 걸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얼마일 때 이게 모양이 뭐여서 특수한 해지. 특수한 해는 언제 생기는 거라고? x 앞에 계수가 0이 되는 상황에서 발생했었지. 사실 니네 이 문제 지금 565번 푸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0 될 때, 즉 a가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풀 버전으로 그냥 서술형으로 적어보겠다 한다면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특수한 해가 나오는 경우는 1차 부등식에서는 요 앞에 값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다. 그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때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자리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그럼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얼마야? 0. 그러면 좌변은 x값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니까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니? 네. 네. 그러면 얘가 해가 모든 실수라고 써야 되는 그거죠. 무조건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이 a 값이 m이라는 건 이제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사실 이제 실전 풀이에서는 요거만 풀란 뜻이야. 지금 현재. 이거 필요 없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값에 대한 얘기니까. 0이 안 되는 것들은 크다 작다 부등호로 범위가 나오니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부호 판단 때문에 그래. 숫자 생각해 보면 0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가 0이라면 마이너스죠. 여기는 양수가 되죠. 그럼 실제 이 값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지. 그럼 양변을 이걸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x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a-2 요 약분됐으니까 이게 이제 부등식의 답인 거죠. 4번 a가 2인 경우 전개 지점입니다. 역시 요거만 푸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답은 실제 문제는 요거만 푸는 거지만 a가 2라면 이제 0이에요. 그러니까 0, x 이런 꼴이 된 거고 a가 2라면 얘가 뭐가 돼? 3. 그럼 좌변은 무조건 0인데 0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성립할 수 없는 거지. 그때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그때 답을 뭐라고 쓰는 거야?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n 값은 이미 결정된 거라 mn은 다 구한 거예요. 사실. 그 마지막은 a가 2보다 클 때 부등식도 있다는 거죠. a가 2보다 크다면 양수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양수. 그럼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x 하고 역시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풀 버전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내줄게. 1차 부등식, 즉 x 앞에 계수가 미지수로 돼 있는 1차 부등식에서 이런 해들, 즉 특수한 해가 생기는 경우라면 결국은 x 앞에 이 계수가 0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생겨날 수 있는 모습이다. 여기가 0이 아니라면 얘처럼 그냥 부등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너무 자세히 푸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오케이. 이제 그럼 1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해버렸어요. 해 모습이 저런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의 능력을 좀 봅시다. 중학교 때 연립부등식 풀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풀 때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듣고 한 문제 풀어봅시다. 그냥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안 믿겠지만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풀고 넘어왔어요. 연립 부등식을 풀 지금 상태야. 이때 연립이라는 의미는 똑같겠지만 약간 풀이 과정에 큰 특징의 차이가 있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연립 방정식은 개예요. 연립 부등식은 고양이에요.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걸까? 뭐 지금 뭐 주면 풀죠. 이거 뭐 못 풀어. 근데 이제 생각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연립 방정식은 개 같은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하여튼 개 같은 아유씨 개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연립부등식은 고양이 특성인데 차이는 개는 막 한데 어울려서 섞여서 놀아요. 네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시골 개들 한 마리 집에서 짖으면 동네 개들 다 짖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막 섞어야 돼. 우리가 했던 것처럼 1차식, 2차식 막 대입해가지고 식을 하나로 만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얘는 섞어. 막 섞여.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개라고 했고 연립부등식은 고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고양이는 독립생활을 합니다. 다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다 언제만 모이는 거냐면 그 이제 식사할 때나 이럴 때는 막 모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 풀 때는 그냥 따로따로 푸는 거야. 연립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 따로 풀어. 독립이 기본이니까. 근데 답을 낼 때 연립이라는 의미 때문에 공통 찾을 때만 모이는. 자, 그래서 공통을 찾는다는 얘기는 맞지만 식을 섞어가면서 쓰진 않으니까 부등식 두 개가 주어지면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풀고 그 다음에 답 쓸 때만 모이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유형 3번에서 570번 풀어서 답 한번 찾아봐. 수직선 그리는 연습도 하세요. 2차 부등식에서도 수직선 그려가면서 문제 풀 거야. 그러니까 570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찾는다기보다 그려서 완성한 다음에 봐. 결론 내기 전에 그림 쳐다보지 말고 미리 풀어서 답을 다 쓴 다음 그림까지 그린 다음 보기 5개 중에 골라보세요. 일단 따로따로 푸시고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인 채로 놔두고 푸는 건 좀 불리하니까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수꼴로 개수 고치는 것도 그냥 하시고 그래서 수직선 위에 그림을 그려서 연립 형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푼 사람은 뒤에 있는 답이나 빠른 정답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풀었다면 다시 보시기 바래. 오답이 나왔다면 다시 꼭 풀어보세요. 기본 단계에서 풀면 안 되니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보십시다. 틀렸다면 다시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써서 2번 푸는데도 아까랑 똑같은 답 나왔다. 그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이고 제대로 나왔다면 아까 실수했었구나 라고 느껴도 되겠죠. 대부분 다 한 번에 맞추는데 이제 그냥 실전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그림이 일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쓱 보고도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그림 그리는 연습까지 새까맣게 칠하고 뭐 비어있는 부분까지 등호냐 등호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까지 적어보시라고. 다 나왔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3분의 x 빼기 1 하고 4분의 x 돼 있을 때 얘는 등호가 들어있는 놈이고 그러면 얘는 등호가 없는 놈이라고. 그러면 하나만 풀어봐도 어느 경우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12 곱해버리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 있는 그림 중에 12보다 작거나 같다로 그림이 그려진 거 뭐 있냐?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림. 즉 이게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 밑에 거 안 풀어도 답 찾을 만한 보기도 되는데 잘못 내서 그렇겠지만 딸랑 하나예요. 거기 있는 3번이요. 그러니까 등호 없는 거 푼 거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비어 있는 그림으로 나오는 해가 생기겠죠. 어쨌든 570번 정도를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요새 이제 그까지 됐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물어보고 문제를 시켜볼게요. 자, 칠판 잠깐. 내가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었어. 답이 나온 걸 내가 수직선 그림을 그려놓게.
그리고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이 불러달라고. 재윤아,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자, 연립부등식 풀었는데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그려봤더니 이게 답 뭐라고 쓰냐? 연립부등식 각각 풀어서 하얀 거랑 파란 거랑 풀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이게 답 뭐라고 쓸 거냐고. 이거 대답을 망설여. 빨리 해 이거. x는 네. 3보다 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 또는이 아니고 지금 연립부등식 푼 거라니까. 아, 하나 풀었을 때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연립은 공통찾기죠. 없다. 진이한테 물어본 거야. 없다. 자, 여기 겹치는 부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그림?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아. 하나 3보다 작아.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에서도 특수한 해 모양의 이런 제목을 쓸 때가 있을 거고. 하나 더 갈까요?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다른 걸 풀었더니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다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써야 될까? x는 3. 네. 3 하나만 딱 공통이죠. 네.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답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야 뭐 더 말할 게 없죠. 이렇게 만약에 나와버렸다면 이것도 해가 없다고 써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x의 범위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은 건 하나는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 두 줄 겹친 곳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572번을 하나 푸세요. 572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위에 부등식 잘 풀어서 써보시고 아래 부등식 쓴 다음에 수직선에 그려보세요.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나온 답을 잘 표시하시고 답이 뭔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정현이는 그게 몇 번이 나오던가요? 5번이요? 너는? 5번입니다. 5번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5번이 답이랍니다.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뭔가 답이 없는 케이스로 해가 없다로 쓰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립부등식 중에 이렇게 이제 된 놈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돼 있는 연립부등식도 풀어본 적이 있죠. 이거 어떻게 푸나요? 얘를 먼저 풀고요, 그죠? 얘를 푼다. 즉 얘도 똑같이 생각해서 하고 이렇게 연립부등식 두 개를 푼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왜 안 비교하나?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 A하고 B 이렇게 쓰고 A하고 C 이렇게 안 되나요? 안 되죠.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B가 A보다 커. 그 다음에 C가 B보다 커. 둘 다 그렇게 상황이. 그렇다면 당연히 C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우리가 공통수사 2에서 3단 논법 명제 배울 때 3단 논법이라고 배운 게 있지.
이미 당연한 내용이야. 그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부등식을 풀면 이 중간에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네 인접해 있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맞는 풀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하나만 풀어볼게요. 576번을 풀어서 답을 써보시죠. 나도 문제 써놓게. 쉬는 시간 따로 충분히 줄 테니까 요거까지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쪽 부등식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래서 나온 x의 범위가 생겼을 때 그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이 들어있는 a라는 거의 범위도 얘네가 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자고. 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자, 어쨌든 요게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a라는 값이 x 빼기 5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에 x에 5씩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주죠.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부등식 풀이까지 연습이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는 다른 문제를 좀 할게.